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태 유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예고했듯이 동거 말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동거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동거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 생각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나눌까요? 그러니까요. 이 주제가 사실은 뭐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저희가 무조건 동거는 틀렸다, 무조건 동거는 죄다, 막 뜯어 말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동거 말고 결혼으로 갈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또 이해하고 품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뜯어 말린다고 될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젊은 자녀들이. 그리고 또 무조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애들이 이제 30대 넘었는데 내가 뭐 말린다고 되겠어? 하면서 느낌은 낌새는 좀 이상한데 그냥 무조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혜롭고 또 성경적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 큰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모 뜻에 맞추라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안 되겠죠. 전에는 혼전, 동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거 앞에 혼전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제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이 혼전, 동거라는 이 혼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혼전, 동거라는 것은 혼인을 생각하고 하는 동거이거든요. 근데 혼인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혼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은 빼버리고,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었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를 했잖아요. 재밌다고.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았습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인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48.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떨어진 겁니다. 즉, 결혼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 13세 이상의 인구였고요. 30세에서 39세까지는 36.2%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9세에서 20세까지는 33.5%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3세에서 19세까지는요 28.4%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즉, 결혼 적령층 20대와 30대 중에 3명 중에 1명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통계가 굉장히 사실은 마음 아픈 통계인데요. 또 좀 나가보면은 요즘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비혼, 뭐 졸혼, 결혼,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통계 몇 프로의 통계를 좀 조합을 해보면은 20, 30대 미혼 남녀 24.8%. 그러니까 여기는 4명 중에 1명이 좀 넘어요. 예. 그리고 남자는 24.9%, 여자는 27.4%, 여자는 조금 더 높죠. 젊은 세대가 비혼, 그러니까는 결혼을 사실은 안 하겠다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3명 중에 1명만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결과고, 이것을 다시 조금 돌려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나는 4명 중에 1명이 좀 더 돼요. 4명 중에 1명이 좀 더 되는데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결혼관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벌써 다가왔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 동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 오늘은요, 도대체 동거가 뭐지? 그걸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바로 이 동거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연인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끼리는 동거라고 안 하잖아요. 룸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여기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동거는 법적 구속력,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남녀를 사실 동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들이 어른들은 5, 60대들은 이렇게 뭐 동거도 그냥 같이 사면은 부부 아니야? 그게 뭐 사실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각도에서 봐서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동거는 사실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혼이 무엇이냐? 사실혼이 무엇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와 구속력이 이 관계에는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 심지어는 친구들도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안 하고 법적인 그러한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공동체로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혼과 바로 동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부셔버릴 거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 옛날에 엄청 그 핫했던 드라마인데 청춘의 덫이라고 심은하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가장 사실은 대표적인 사실혼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까지 낳고 거의 뭐 시댁과 친정에서 다 인정하는 그렇게 부부로서 살았던 그것을 사실혼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는 사실은 사실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는 동거일 경우에는 법적인 아무런 보호나 제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친이 뭐 5천을 넣고 여친이 5천을 넣어서 1억을 만들어서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이제 얼마 뭐 50만 원, 60만 원에서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정확한 법적인 어떤 기록이 없을 경우에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법적으로 그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사실혼이 아니고 그저 같이 살았던 동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거라는 것은 사실혼과 무엇이 다르냐, 법적인 보호나 법적인 제재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동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보다 우리가 또 더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 5, 60대 우리 부모들이 보는 동거와 젊은이 세대가 도는 동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견해는 정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지금은 그것을 분가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동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즉 우리들이 이해했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의 동거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체면, 그리고 우리 상황,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동거를 볼 때에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들이 주로 많았었어요. 그게 주류를 이뤘었죠. 예를 든다면 옛날에 둘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아니, 양쪽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한쪽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 둘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신고도 좀 그렇고, 그래서 먼저 같이 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나 동거하는 사람이나 삶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결혼식을 했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느냐? 이런 차이가 밖에는 옛날에는 없었고,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동거였습니다. 근데 그럼 젊은 세대는 요즘 어떻게 이해할까요? 젊은 세대의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만족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 그러한 성향이 이 동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지금 젊은 세대의 동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합해서 봤을 때 지금 요즘에 동거하는 형태들이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결혼의 의도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연애만 아니면 동거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많은 동거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경우. 근데 결혼은 글쎄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결혼 정년기인데 아직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살아봐서 혹시 괜찮으면 결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거죠. 결혼을 약속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 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 정확하게 결혼을 하려고 많은 약속을 했던 것. 그래서 어느 경우는 약혼까지 하고 양가의 부모에게 허락까지 받고 동거를 하는, 결국은 마지막 점검. 정말 결혼을 해도 되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혼보다는 파혼이다. 예, 이혼은 법적으로 빨간 줄 가는 건데 파혼은 그렇지 않다 해서 결국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기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아니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살아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요즘 젊은 시대의 동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동거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동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세대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비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또한 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 없이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너무 단순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참 똑똑해요. 우리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서로가 동의해야만이 동거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동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어요. 자, 다음에 어떤 것을 나누기 전에 오늘 나눈 내용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적용은 사실은 지금까지 성인 자녀와 소통이 잘 되셨다는 그런 부모님들은 시간을 내서 넌지시 한번, 너 결혼 언제 할 건데? 너 동거하고 있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가지 마시고 넌지시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소통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너는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기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좀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냥 한번 부모님들이 연애했던, 부모님들이 결혼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냥 편안하게 나누는, 거기까지 나누는 그런 좀 의도적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끝에 우리 때는 동거를 이렇게 샜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너희들의 세대에는 동거를 어떻게 보니? 라고 넌지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방향을 잡은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적용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근데요, 지금 저희들과 함께 오늘은 동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과 나눌 때에는 거기까지만 나누시면 돼요. 젊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동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아빠 세대가 생각했던 동거는 뭐였는지를 나누는 정도까지만 나누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어쩌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쯤 자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봄으로 소통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모는 어디에 자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젊은이들은 동거가 어떤 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보고 또 어떠한 단점을 보고 있는지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